자, 지금은 이제 새롭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대통령 1호기의 민간인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비선? 비선 실세죠, 이거는. 비선 수행? 수행이라고 해야 되나? 자, 일단 팩트부터 MBC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경해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동행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신모 씨인데요. 신 씨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대통령 숙소에서 경 부부와 머물면서 경호상 기밀 사안인 명신의 일정과 의전을 확인하는 등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직원은 아니지만 전문성을 살려 행사기획 등의 업무를 무보수로 했고 출장에 필수적인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나는 얘들의 전형적인 그 물타기 수법 있잖아요. 무보수. 아니 왜 돈 안 받으면 뭐든 다 해도 돼. 나 돈 안 받을 테니까 나 용산에 좀 가야겠다. 나 들어갈 수 있지. 널 좀 태워주라. 나도 스페인에 좀 태워다 주라. 나 돈 안 받을게. 나 돈 안 받고 나 전문성 겁나 있어. 나 국제정치평론가야. 이 사람의 전문성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하고 남편에 대한 얘기만 있고 네. 개인 전문성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말 쪽팔림을 자아냈던 장갑 논란부터 의상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이 말실수 있잖아요. 어머 언니 몇 살이야? 어머 나랑 동갑이라 그러던데 뭐 이런 거를 고루고루 합쳐가지고 이걸 다 이 사람이 그러면 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뭐 게시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분을 찾았습니다. 자생한방병원의 신지연 위원장인데 지금은 아닌 걸로. 지금은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자생한방병원의 신준식 원장의 딸. 둘째 딸이에요. 찬영. 찬영. 그래서 요런 분이다. 요런 분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따라갔냐라는 부분을 챙겨보게 되면 대통령실 인서비서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자, 남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검찰 출신인데요. 이원모 비서관. 근데 이 비서관이 제가 아까 확인을 했는데 대선 캠프에서 김건희 여사와 처가 관련 법률 대응을 했대. 그러니까 사실상 김건희 쉴드템이었던 거야. 김건희 변호사인 거죠. 그렇지. 뭐.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검사가 불법으로 그 당시에 민간인인 김건희에 관련된 법률 대응을 맡아갖고 일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한 공로로 현재 인사비서관을 와 있는 거야. 대통령실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직접 뽑을 수 있는 사실상의 태감의 위치, 상선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까지 끌어들이려 아내까지 끌어들인 거지. 근데 여기에 단독이 하나 더 보태진 게 있습니다. 네. 이들의 인연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뭐가 나왔죠? 한겨레 단독으로? 중매를 섰어요. 윤석열이. 그러면 어. 경위랑 같이 술 처먹고 그런 짓거리 하고 다니던 후배를 붙여준 거야? 왜냐면 헐. 그때 뭐 이분이 또 그 첫 결혼은 첫 결혼인데 저기 이제 아무튼 네? 그 중매를 통해 갖고 했다고는 하는데 자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제 곧 뒤에 밝혀지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자 윤석열도 네. 중매를 당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만 당할 수 없는 거야. 헐. 너도 한번 당해봐. 복수를 한 거예요. 아니 처음엔 복수가 아닌 척 꼬셨겠지. 왜? 처음에 둘이 싫다 그랬는데 겁나게 붙여주려고 주변 사람들이 하고 결혼했다잖아. 누가? 누가요? 아니 김건희랑 저기가 진짜 서로 싫어했대? 아니 자기 나이도 많고 뭐 얼굴도 무섭고 그래서 싫어했는데 전대태 씨가. 명신이가. 영신이가 너무 싫어했는데 억지로 막 붙여주고 자기 이제 젊고 뭐랄까 전망 있고 돈도 많고 머리만 좀 없는 그런 애인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억지로 붙여줘가지고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그런 썰이 있다는 썰이 거지.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인 거고. 그렇지. 그런 근데 거죠. 본인이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 김명수 기자한테. 나 아저씨 참 이명수요. 이명수 기자한테 얘기했잖아. 나 그때 아저씨 싫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붙여갖고 했다고. 그래서 얘도 이제 중심을 신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말하자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의 뭐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혼맥으로 된 인연관계를 엮어준 거고 이 엮어준 과정에는 그 부인을 먼저 윤석열이 알았을 리는 없고 김건희가 이 여자하고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그 사람을 자기의 가장 직속 부하한테 연결을 해서 붙인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기사가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수행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거짓말을 하는 거야. 수행이 없었고 행사 계획만 했대요. 처음에는 아니 뭐가 문제야 무보수를 했는데 두 번째는 아닌데 수행 안 했는데 야. 수행 안 하고 행사 계획 이거 뭐가 달라? 달라? 이거 이제 또 민간인이- 문제잖아요. 왜 민간인한테 행사 계획만 계속 그러면 아닌데 행사 기획도 아니고 그냥 옆에 있었는데 수행 안 했다며. 근데 데리고 간 것 자체가 문제지. 아인데 거기서 만난 거야. 무슨 소리야? 비행기 탔다면서. 아인데 우린 몰랐는데 지가 알아서 탄 건데. 야, 경호원한테 와갖고 경호 동선까지 물어봤다며. 야 경호원 잘라. 이건 경호원이 잘못한 건데 우리가 태우라고 안 했는데. 어떤 놈이 얘기했어? 막 이런 거지. 와 진짜 아니, 이 비행기 자체를 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비행기 안에는 사실상의 대한민국의 1급 정보들과 그와 관련된 온갖 자료들 그리고 통신 감청이 일어났을 때 진짜 국유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민간인이 아니라 사실은 영부인도 접근이 불허되는 정보들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 근데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경호원들이 생판 처음 보는 여자가 갑자기 와갖고 비행기를 타고 비켜봐. 나 대통령이랑 같은 숙소를 쓰고 거기에서 야 오늘 경호 계획이 어떻게 되니? 야 언니가 거기 말고 다른 데 가고 싶다는데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 된다고 치면 헐. 그럼 경호원들한테 뭐라고 소개를 했겠어? 이윤희님께서 사실은 비행기 파일럿이었대. 한방병원 이사하다가 전문성이 있었군요. 사실 비행기를 이분이 몰았어요. 뭐요. 정말 이건 미친 거네. 예. 결국 이분의 아빠 재생병원 원장님 이 양반이 앞으로 이제 의료 민영화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앞으로 어떤 재생병원에 어떤 특혜가 쥐어질지 너무 빤히 보이는 거야. 한방자생병원이 어떻게 될지. 네. 아니, 이거하고 뭐 항문침하고 뭐 관련이 있나? 관련이 없나? 잘 모르겠네요. 이제 그 병원 가면 한 번쯤 맞는 거야? 아니 그거는 뭐 법사가 전문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아 그럼 법사의 영역이라 건들면 안 돼? 응? 그렇다고 봐야지. 네. 정말 너무 싫어. 아무한테나 까지 않는 거니까. 아니 근데 문제는 이렇게 민간인이 대통령 1호기를 탔다. 비치 인가증 없을 거 아니야. 비밀 취급 인가증 나왔어? 근데 민간인한테 어떻게 그거를 나오게 할 수 있어요? 1급인데 이거는. 이러니까는 감옥에 있는 최모 씨가 그러는 거냐. 저거 봐, 씨. 난 그래도 비행기는 안 탔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25년씩을 때려. 연선물만 좀 썼는데. 연산문 고쳐준 거랑 옷 좀 사다가 내 뒷문으로 갖다 준 거밖에 없어. 옷값도 내 돈으로 냈어. 어머 조만간 또 그 따님이신 정유라 씨께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도대체 우리 엄마가 명신이보다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는 성남공원 입구, 성남 비행장 입구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태워달랬어. 우리가 스페인을 데려가 달랬어. 우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우리 엄마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집어넣은 윤석열한테 뭐라고 해야지. 근데 나와서 문재인 정부를 욕하고 있더라고요 요새. 아니 제정신이 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윤석열이 집어넣었어. 대통령 되기 전이야 문재인 그 대통령은. 똑같아. 그 강용석이한테 욕 처먹었는데 이 송 작가가 말이야 이러면서 저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송 작가가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자,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돈도 썼어요. 그러니까 호텔비랑 체류비 이런 거 썼어.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누구 돈으로 어떻게 낸 거야 도대체? 세금 쓴 거야? 반값, 밥값. 응? 어.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들어간 각종 부속 경비들.
누구 책임으로 돌릴 거야? 이 사람이 정식 직원이면 말 안 해. 그러니까 네? 아니 공무원이면 상관없는데. 그럼 네. 정식 채용한 단계면은 말 안 한다고. 그래서 채용도 안 하고 숨겨놓은 거 아니야. 검토까지 했다고 합니다. 채용하려고도 했어요. 아니 근데 채용하면 드러나잖아. 그렇지. 드러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채용도 아닌 상황에서 전혀 알 수 없는 민간인들을 청와대 안에서 돌아다니게끔 하고 이 사람이 간첩이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이 테러 목적을 가지고 아니야. 나랑 언니 동생 해. 간첩 아니야. 나랑 언니 동생 하면 간첩 아니야. 나랑 오빠 동생 해도 간첩 아니야. 자, 이분 교회 어디 다니는지 꼭 알아보고 싶고요. 절을 다니면 어느 절을 다니는지 꼭 이거는 알아보고 싶습니다. 국정농단이고요. 저는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 아. 지금 이런 사람들한테 똘똘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번 그렇죠. 같은 외교 참사가 나는 거예요. 대참사죠, 대참사. 근데 우리가 외교 참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쪽에서는 도대체 그게 왜 외교 참사야? 나 이쁜 사진 잘 나왔고 우리 커플룩 잘 입었고 사진 잘 나왔고 도대체 뭐가 외교 참사라는 거야? 외교? 그리고 스페인 왕비하고 내가 언니 저기 동갑이라고 친구도 맺었는데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제정신이면 그렇게 말을 못 하는데 제정신 아니잖아요. 권성동을 뭐라고 했냐? 아 문재인도 BTS 동원 안 했냐? 아니 언제 BTS를 납치해서 그 비행기에 싣고 갔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이분이 개판이야 개판 진짜. 이분이 선을 시게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BTS를 또 이건 건드렸어. 그 건드리면 안 되는 금단의 선을 넘어버린 게. 이 가뜩이나 지금 아밀 활동 상대로. 중지돼 갖고 열이 받아 있는데 네. 아밀 건드린 거야 이거는. 아우, 저는 달가영, 성동씨. 아니 적어도 아 그래 그건 잘못했네라고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내부에서 부글부글 한대요. 근데 지금 쉴드 치는 애도 쟤도 보통 멘탈 갖고 저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저 진짜 보통 멘탈 네. 아니면 못해. 쟤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정도 지경에 가면. 힘들어 저거. 저기요? 이분 제정신 아닌 지는 오래됐어요. 그 강원랜드 카지노 거기 자기 사람만 수백을 꽂아 넣었는데 그러고도 거기 빡빡 뛰고 나 뭘 잘못했어? 심지어는 처벌도 안 받았어. 그러니까 나 잡아 쳐넣을 수 있으면 넣어봐라. 제정신이면 그렇게 못하죠. 제정신 아닌 지 오래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리고 BTS는 문재인 대통령이 뭘 동원을 해? 유엔에 초청받았잖아. 공식 그리고 초청받았잖아. BTS는 황당하다.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움직이신 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다. 이러십니까? 문 대통령이 해준 건 딱 하나야. 유엔 가는데 외교관 여권으로 발급해 준 거. 그거 하나. 그 정도는 할 수 근데 있지. 그 정도는 왜냐면 유엔에서. 유엔에서 그러니까. 요구한 거고 우리도 유엔 회원국이고 협조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 이게 병합돼 갖고 무슨 대가를 노리고 한 게 아니거든. 근데 이걸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지. 무보수야 무보수. 뭐가 문제니? 자, 근데 얘네들이 숨길 게 많긴 많은가 봐요. 일단 부속 이제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겼죠. 그런 다음에 집무실을 2개로 나눴죠. 2층과 5층. 네. 그러면서 둘이 같이 쓴 데죠. 네. 공동. 그러면서 보고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뭘 줄였냐면 그 대통령 자문위원회라고 있어요. 아 맞아요. 이거를 90%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원로들이나 정치 원로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고문 역할을 해주던 학계나 재계에 있는 고문들을 90%를 잘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한두 명 명분만 놔두고 잘라버린 거. 이거는 공식적으로 누구 말도 안 듣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실상 아무 일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 아니 어차피 그 역할을 법사들이 다 할 건데 필요 없는 거. 야 쟤들 돈 주지 마. 저기 그렇게 나가는 돈 아껴. 우리 법사님들 드려야 돼. 아니 이 법사라고 하는 애들이 진짜 뭐 승가대학이라도 나오고 제대로 배운 게 있는 법사야지. 이거 속껍질 벗기는 거 말고는 별로 할 줄도 없는 애들을 갖다가 지금 비선으로 앉혀놓고. 전국의 법사들이 열받았어요. 제대로 된 법사님들은 절대 속껍질 벗기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법사라는 단어마저도 도둑 맞은 겁니다. 20개 위원회 가운데 수술 때 오른 게 이제 20개 위원회래요. 그 가운데 70%를 폐지한다. 이게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의견을 청취하고 이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게 옛날에 뭐 왕하고 비교하긴 그랬지만 왕들하고 그 신하들하고 늘 이 정내 국사만 논한 게 아니라 경연이라고 예, 그래가지고. 경연이라고 정규적으로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행사를 그렇죠. 가졌거든요. 왜냐면 그게 있어야 민심 동향도 파악하고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현실 정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보도 얻고 대책도 세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다 폐지해버리겠다는 거야. 술 먹을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왜냐면 이런 위원회에서 뭔가 올라오면 그대로 해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자기는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자기 아무 말도 진짜 안 듣겠다는 거야. 정책 할 때마다 아무것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아니 필요 없다는 거지. 니들이 무슨 소리 찌꺼려봤자 우리는 천국 말대로 할 거고 우리 법사들 말대로 할 건데 건진이 말대로 할 건데. 아니 21세기에 도대체 현대 국가 그 돌아가고 있는 아니 어디 있죠 짐바브웨나 짐바브웨를 가더라도 왜냐면 짐바브웨하고 우리가 언론 그 등급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짐바브웨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짐바브웨 가더라도 이런 대통령 나오면 가만 안 둬요. 어머, 짐바브웨 요즘 많이 짐바브웨에서도 이런 걸 대통령으로 뽑진 않아요. 예. 아유 이건 사과하세요 짐바브웨한테. 근데 사실 우리가 짐바브웨랑 언론이 동급이라는 게 짐바브웨한테 미안한 거야.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뉴스핌에서 조사한 겁니다. 나왔는데 자 색깔이 이상하죠? 부정이 빨간색이 아니고 어머 왜요? 부정이 너무 파란색입니다. 헷갈려요. 기존에 했던 거랑 너무 다른 방식으로 하니까. 왜 원래 이게 빨간색이 원이가 아니었던가? 원래 부정이 빨간색이어야죠. 그렇지. 그래야 알아보기 쉽죠. 그런데 자 여러분 이게 자세히 안 보면 어. 대단한 긍정평가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뉴스핌에서 조사한 게 지금 긍정이 42.6, 부정이 53.0으로 해서 거의 뭐 10% 정도? 네, 9.4% 점점 정도? 벌어지고 있네요. 네, 차이가 부정이 훨씬 높아졌어요. 이게 오차범위 바뀝니다. 근데 이 회사는 왜 색깔을 이렇게 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색깔을- 궁금하다. 그러니까 어느새부턴가 이거 색깔 바꿔 쓰더라고요. 나도 잘 모르겠어. 헷갈립니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예, 싶네요. 아무튼 사상 초유의 정말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건 진짜 역사상으로도 이런 조선 왕조를 통틀어 한반도 역사 5천 년 동안 이런 지도자는 없었어요. 근데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현세에 겪게 되는 거고 지도자라는 표현 쓰지 마요.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지역별로 살펴보면 웃긴 게 뭐냐면 그전에는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었는데 이제 점점 대구 경북 말고는 부정이 더 높습니다. 긍정보다 부정이 훨씬 높아요. 진짜 대구 근데- 경북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대구 경북은 신천지가 쥐고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은 네. 33.5가 부정이고 긍정이 62.2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신천지는 겁나 출산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다단계로 사람을 늘리고 만들어내고 있죠. 있어. 네. 그리고 서울이 부정 53.5, 긍정 42.6. 이것도 높네. 근데 높지만 부정이 훨씬 높죠, 지금? 10% 넘게 높아요, 부정이. 경기 인천도 부정이 54.7, 긍정이 40.5. 대전, 충청, 세종도 부정이 50.9, 긍정이 46.5. 강원, 제주가 부정이 50.9, 긍정이 38.8. 부산, 울산, 경남이 부정이 54, 긍정이 43. 와 부울경이 네. 10%. 전남, 광주, 전북이 부정이 66.8, 긍정이 27.0.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을 했기는 했지만 네. 또 이게 또 학습 능력이 또 뛰어나잖아요. 금방 배워. 이제 그만 알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임계점을 넘어선 거잖아요. 이제 부정 확률, 이게 긍정 지지자들의 추락, 지지율 감소는 이제 급속하게 일어난다는 거야. 급속하게 바로 일어났죠. 취임 2달 만에 내임덕이 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벌써부터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자꾸 네. 한동훈을 그 여론조사에서 넣어가지고 왜 차기 아니 대선 어. 후보로. 지금 놓고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차기 대권 주자로 오세훈과 한동훈이 동률이래. 장관된 지 얼마 안 어.
우리 역사에 없었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지금 우리 안동훈 장관께서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이외, 그러니까 장관 2달 만에 차기 대선 주자가 되신 거야. 무리수죠, 무리수. 이런 무리수를 둘 정도로 위험하다. 윤석열 위험하다. 근데 이거를 실드 칠 수 있을까? 계속 국짐이 2년 뒤에 자기네들 총선 있는데 얼마 못 갑니다.